요새 청소년들 동성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룸카페에 대한 건데요. 요즘 엄청 일파만파 저희로서는 아주 작은 공을 쏘아올린 기분이지만 네, 이게 많이 논란이 맞아요, 되었고 맞아요. 그래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고 네, 있습니다. 반가운 또 저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룸카페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른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학생들한테만 유명한 곳이어서 그렇죠.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에 대한 단속 필요성 그리고 단속 체계에 대해서도 좀 정비가 되고 있는 네.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모텔에 가까운 이 룸카페에 대해서 이걸 단속하는 것이 성억압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종종 언론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속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논란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억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반 뉴스에 등장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억압이라는 주장의 그런 요지들을 좀 살펴보면 청소년들도 성적인 주체로서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도대체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하냐. 이런 어떤 룸카페나 그다음에 멀티방,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가 아닌 또 이런 좀 모텔이 아닌 성인들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틈새에 가까운 이런 공간에서 이런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그 성적인 그 욕구는 어떻게 해소를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것이 청소년에 대한 성억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또 그 워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성인권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 성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은 억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 뭐냐면 이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잖아요. 네. 인권을 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향유해야 할 권리라고 본다면 그것이 청소년에게도 있고 청소년의 성인권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장소가 필요하다. 네. 라는 주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참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미성년자, 성년, 성인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있죠.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런 법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성적인 욕구가 당연히 있고 그 아이들도 성적인 욕구들을 잘 해소할 거나 혹은 이거를 잘 절제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 자기결정권 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누릴 주체성은 인정하지만 권리를 행사한 자유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소극적 형태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성인권이라고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도 적극적인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 적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청소년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사실 성인권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되었냐면 장애인의 성인권. 그렇죠. 장애인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사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인 그 욕구가 없는 것처럼 평가되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많이 동의를 했는데 이제 청소년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성인권을 우리 국민이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이것을 그럼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논의가 필요한 네. 게 그거죠. 해외에서 이런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좀 폭넓게 인정된 나라들에서 보면 청소년 자녀가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혼숙하는 경우에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저는 아직 라떼라서 라떼. 이것이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댓글들도 보면 저는 20, 30대로 느껴지는 댓글에서도 성인이 되어서야 모르겠지만 청소년에게 학생 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하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댓글 보면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룸카페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가 rum카페 용도가 원래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단속을 하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단속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이런 것까지 불법으로 해서 다 그 단속을 하면 대체 청소년들은 어딜 가서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걸 바라보셔야 돼요. 성적 수치심 담론이라고 하는데 성교육의 메커니즘이 약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성교육을 굉장히 오픈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이런 성적인 문제가 오히려 안 생긴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학계에 교육학계에서도 주류의 위치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성 담론에서 수치심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청소년이 성적 욕구가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출해야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것이 성인권의 네. 개념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해방이네요. 네. 사실 이거 그러면 68 혁명 이후에 어떤 이런 그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성적 담론, 수치심 담론 그 얘기가 나온 게 독일에서 68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된 네. 거죠. 우리나라의 네. 지금 현재 교육계의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이 룸카페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인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걸 인권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렇죠.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여고생인데 성인 남성을 사랑했는데 네. 이 남성이 이 여성을 거의 성학대, 성적 네. 노예로 그렇죠.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여학생은 성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인 남성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성을 처분한 겁니다. 이런 성의 처분권을 미성년자 청소년 여성에게 인정할 것인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행사, 인정 여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좀 법적으로 좀 어렵죠. 네, 네.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요소를 인정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이제 청소년의 성적인 권리 이런 것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학교 성교육이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을 봐도요. 이게 굉장히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세대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성에 대한 이 인식과 이후 세대, 중장년 세대들이 느끼는 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갭이 커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네, 네. 이것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수용하고 또 제한할 것은 제한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도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68년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이런 성적 해방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사회 문제로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전체적인 사회 문화의 그 흐름이 조금 더 변화가 되었다면 이 과거에 이제 유럽이나 다른 서구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네. 이미 68혁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육으로 68혁명의 그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네.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68혁명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러났던 게 한 2년 전에 드러났던 게 공을 세웠던 주요한 주체들이 이 소아성애자로 이렇게 드러나면
나면서 과연 이 68이 추구했던 그런 성적인 그 억압을 제거하는, 수치심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해방이나 이런 그 성적 자유화 이런 흐름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들이 정말 우리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 반성이 있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이게 서양의 선진국의 흐름이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장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빈약하기도 해요.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면 단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화 카페도 다 그런 곳 아니야? 이 만화 카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렇죠. 조금 물론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말씀도 좀 한번 드리고 싶고, 그걸 이용해서 자영업자니까 어렵지 않냐, 이런 걸 이용해서 반박 논거를 삼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룸카페를 없애거나 이런 극단적인 그 단속 조치를 취하지 말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말고 동성끼리 입장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새 청소년들 동성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룸카페를 그 어떤 성적인 일탈의 장소로 이렇게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들 보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억압만 한다고, 모든 문을 다 닫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그럼 이게 더 은밀한 굉장한 곳으로.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그 촉법 소년의 나이 하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거 맥락이 맞지 않거든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의 법적 책임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리를 넓히는 것과 책임을 넓히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에게서 성을 열어주면, 자유를 열어주면 책임 범위도 넓혀야 될 것이고, 성을 누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도, 법적 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세부적인 논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같이 더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